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이번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본가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으로 좀 다녀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휴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쵸. 코로나 블루도 생기고 좀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 여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여름도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상 복귀 준비를 잘 해봐야겠죠?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여름 휴가 후유증도 없애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 역사 여행 얼른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9년 9월 1일 파나마에서 첫 여성 대통령 미레아 모스코소가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1999년 5월 2일 집권 민주혁명당의 마르틴 토리오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모스코소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시티 교회 국립야구 경기장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가난한 사람에 봉사하고 국가 단계를 유지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모스코소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어요? 모스코소는 세 차례나 당선됐지만 그때마다 쿠데타로 물러나야 했던 고 아르눌포 아리아스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부군이셨던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파나마를 이끌게 된 거였네요. 그러면 그녀가 내세웠던 공약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부패 척결, 빈곤 탈출, 보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모스코소는 수도 파나마시티 빈민가에서 교사의 딸로 태어나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비서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이후 1년 뒤 아리아스 소유의 주식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당시 모스코소는 아리아스 전 대통령과 회사에서 그럼 만난 거예요? 맞아요. 아리아스는 회사에 들어온 모스코소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애정 공세를 펼쳤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성공했죠. 그런데 당시 모스코소와 아리아스의 나이 차이가 무려 45살이었다고 합니다. 45이요? 네. 이야, 아니, 와,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1988년 아리아스가 플로리다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뒤 모스코소는 파나마에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아르눌피스 당에 입당해 당권을 장악합니다. 이후 아리아스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건조해서 물러난 지 31년 만에 군사 정권과 독재를 깨고 파나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기가 사할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했습니다. 이 대한항공 007기는 뉴욕을 출발해서 앵커리지를 거쳐서 서울로 비행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럼 혹시 그 당시에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피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대한항공 007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당시 소련 전투기는 사할린 인접 해역 1000m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는데요. 항로를 이탈한 대한항공 소속 007 전보 여객기를 첩보기로 오인해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수백 명의 인명을 태운 무장도 없는 민간 여객기를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최신의 무기를 사용해 무차별 격추시킨 소련의 비인도적 만행은 우리 온 국민은 물론 세계 인류를 경악과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칼기가 격추돼 사할림섬 서남쪽 바다에 가라앉았고 269명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가 소련의 무자비한 만행으로 돌아가시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며 그 자상하시던 아빠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니 참으로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발생 후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증거와 상황 설정에 의한 추측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일본 자위대가 칼기를 격추시킨 소련군 조종사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공개하면서 소련은 칼기의 격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반 항공기인 걸 알면서 일부러 격추시켰다니 진짜 잔인하네요. 맞아요. 특히 칼기를 격추시킨 소련군 조종사는 칼기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서 700km나 비행했고
경고 신호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첩보기로 판단해서 격추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93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군은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에 서명한 지 7주일 뒤였던 1939년 9월 1일 12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침공 이유는 총선에서 승리한 히틀러가 세계 재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유럽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 전투인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비행대대는 주로 국영 항공기 공장에서 생산한 항공기로 전투에 임했는데요. 이 전쟁은 폴란드와 나치 독일, 소련이 같은 해 10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폴란드는 소련, 중화민국 국민정부, 나치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폴란드 인구의 17%인 600만 명이 전쟁 기간 중 목숨을 잃었고 폴란드의 물적 자산 20%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15년 서울시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살인 이군은 양천구 소재 월촌중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체육활동으로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현금 7만 3천 원가량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훔친 뒤에 도주했다고 하네요. 이때 뭐 다른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교실이 비어 있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교실 창문과 벽, 출입문 등이 부서지면서 1,0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범인 잡혔나요? 잡혔죠. 네. 다행이다. 범행 후에 SNS 등지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올라왔는데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아서 범행 약 9시간 만에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체포했습니다. 또 1988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설립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법원이자 대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